유승민 의원이 이번 총선 전국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선거판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이전 뒤 첫 회기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 도의원들이 총선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7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수원 본사와 직원들이 경주 이전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하신다면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불면서 남은 한 주 동안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에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시는 거 어떨까요? 구름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데다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가 참 좋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구가 20도, 안동 18도, 영천 등 일부 지역은 2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사나흘 정도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2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도 힘들게 되면서 사실상 누군가를 단수 추천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무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대구 동구을의 후보 경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후보 등록일 전인 모레까지 한 사람을 단수 추천하거나 아예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단수 추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천관리위원회의 분위기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만 후보 등 다른 사람을 단수 공천할 경우 대구는 물론 수도권까지 총선 판세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암사적으로 자신의 공천의 명분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는 방안도 새누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에 남아 백의종군할 것인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유승민 의원이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유 의원의 자진 탈당을 압박하는 행보이고 유 의원은 여전히 먼저 행동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후보 등록일이 24일인 만큼 무소속 출마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유승민 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도 곧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2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대구는 정태옥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경북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갑 결선 경선에서 정태옥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이명규 전 국회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따냈습니다. 정태옥 후보는 두 차례 걸친 컷오프에서 살아남아 결국 새누리당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구 통합 지역인 영주, 문경, 예천은 검사 출신 선후배끼리 최종 경선을 치러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한성 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전체 13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이 완료됐고 대구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동구을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인 수성을 단 2곳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 출마를 위해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추천장을 받아간 예비 후보는 지금까지 대구 14명, 경북 16명, 모두 3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권은희, 유성걸, 주호영, 홍일학 의원 등 공천 탈락한 여야 현역 의원 4명, 경북은 김태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당 최고위원회 결정과 법원에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변동이 없으면 23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이전 뒤 첫 회기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 도의원들이 총선에 매달려 있는 데다 신청사가 멀다는 이유로 회기를 열고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임시회가 개막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지만 초반 이틀간의 도정질문 본회의 이후 활동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체 회기 12일 가운데 9일이 개점 휴업인 셈입니다. 활동이 지금 회의까지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통상 조례 안건을 심사하거나 현장 방문, 현안 간담회 같은 상임위 활동이 회기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이번 임시회 처리 안건이 적기도 했지만 총선 일정에 도의회 활동이 사라진 겁니다. 새누리당 공천자를 결정하는 경선 여론조사가 있었던 지난주,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니 사실은 현지 방문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의회 이전에 따른 원거리 도의원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그나마 있던 조례안 심사 같은 안건도 도정질문 본회의가 있던 지난주 월 화요일에 일정을 몰아넣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의원들의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일정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잡아버린 거죠. 원거리 도의원 편의를 위해 도의원 숙소까지 마련해 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된 도의회 회기는 8회, 회의 일수는 126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회기처럼 개점 휴업한 9일도 지역 의정 활동을 했다는 명분으로 일한 날, 즉 회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1,7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대포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린 30대도 경찰에 잡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합니다. 잠시 뒤 비밀번호를 바꾼 새 통장을 들고 여러 지점을 돌며 3,600만 원을 빼냅니다. 이 남성이 돈을 빼낸 통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이 사용하던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불법 도박 조직이다 보니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1,7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대포 통장을 만든 혐의로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 등은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 법인 12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대포 통장 30여 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법인 대포 통장을 만든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5개까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경찰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재능으로 4년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봉사의 기쁨을, 또 노인들은 생활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반죽을 정성스럽게 오븐에 넣고 구운 뒤 잼을 펴바르고 조심스럽게 모양을 잡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경주의 한 특성화고 제거 제빵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입니다. 잘 먹었고요. 아이고 참 잘 만들었어.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매달 한두 차례씩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는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좀 더 잘 치고 싶고 항상 보완점을 물어보고 들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저희 빵은 항상 맛있다 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데서.
마을 봉사활동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각종 박람회 등에도 잇따라 출품하는 등 점차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식품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마음껏 펼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장관상과 인재상을 휩쓸 정도로 성과를 내자 학생들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기술을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삶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도 가지고. 재능 기부에 참여하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이웃과 나누는 기쁨 속에서 자신의 꿈을 부지런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구미시가 유럽과의 경제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1년 전 독일 통상협력사무소를 열었는데요. 지역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등 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한 기업. 그동안 접촉이 힘들었던 독일의 금형 전문 업체를 소개받아 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1년 전 구미시가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외인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문을 연 구미 통상협력사무소 덕분입니다. 구미시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독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통상협력사무소가 1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소는 기업 유치 외에도 지역 기업들과 독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 소개와 계약 조건 등을 지원하면서 지난 한 해 25건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해마다 독일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지역 기업을 진출시켜 수출 계약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과의 긴밀한 어떤 투자 상담 또는 그 바이어 개척 등 이런 문제, 우리 구미시 기업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구미시는 또 지역 인재들이 독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수원 본사와 직원들이 경주 이전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시민과 공무원들이 한수원 환영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수원 경주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경주 본사가 완공되고 1,200명의 직원들이 이전 작업을 마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경주로 이주해온 한수원 직원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환영식도 열렸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축하 공연과 함께 꽃다발과 환영패를 전달했습니다. 한수원을 방문해서 출국인 직원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수원도 경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직원 가족까지 3천여 명이 경주로 이주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이 경주시에 납부하게 될 세금이 매년 70억 원대로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만 경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한수원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한수원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경주시는 20여 개의 한수원 연관 기업도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전 사업을 통해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수원이 경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기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경상북도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요즘 IoT,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생산과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생산 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돼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 등 최적화된 생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공장에서는 경쟁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그게 곧 기술 경쟁력과 생산 경쟁력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리모컨 생산에 집중하던 이 업체도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IoT 리모컨 하나로 제어하는 스마트홈을 연구 개발해 상용화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어떤 그 가성비가 좋은 디바이스들을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소비자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이 소비자 니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5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홈,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1,272억 원을 투자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등 IoT 기반의 스마트 기기 산업을 육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이미 우리 가까이 이미 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산업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전략 산업으로서 스마트 기기 사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술 개발과 생산 지원을 넘어서 민간 학이 힘을 합쳐 어떻게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많은 33개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와 8개 특수학교 수학여행에 119 대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소방본부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소방공무원 50명을 선발해 119 수학여행 안전지원대를 발대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여행에 함께 가는 119 대원은 출발에 앞서 화재 대피와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호와 응급처치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장애학생의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2016년 장애학생 희망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것으로 공립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고3 학생 가운데 일자리를 희망하는 80명을 선발합니다. 근로기간은 오는 5월부터 7개월간 희망 일자리 인턴으로 교무와 사서, 청소, 특수교육 보조, 카페 실무 등의 현장 실습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2015년 지역 안전도 진단 결과 대구 북구와 수성구가 8등급에서 5등급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대구 중구와 달성군이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한 가운데 동구와 서구, 달서구는 7등급, 남구는 8등급으로 지역의 안전도 지수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연재해 분야 지역 안전도 평가는 방재 전문가 32명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험 환경과 위험 관리 능력 등 3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해서 위험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겁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부정승차를 시민들과 함께 단속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반월당역 등 주요 혼잡역 6곳에 명예역장과 새마을 분여회 등 시민들과 함께 이번 주 내내 단속을 하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벌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1,650건, 하루 평균 4.5건으로 2014년보다 약 16% 줄었습니다. 대구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가 다음 달 20일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 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을 정하는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고민하고 제안한 후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서 오는 7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구 시민의 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대구 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단장으로 관광업계와 지역인사 또 시립예술단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관광시장 개척단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중국의 충칭, 우한, 진안 3개 도시를 방문해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관광시장 개척단은 2016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의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관광 교류 협약 체결, 관광 홍보 설명회, 현지 우수 여행사 방문 등으로 대구 관광을 홍보하고 중국의 관광객 유치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관광 분야뿐 아니라 5월에 개최될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도 중국 3개 도시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데다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가 참 좋겠는데요. 다만 해가 있는 낮 동안에는 안동이 18도, 대구 20도, 영천 등 일부 지역은 2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5도, 영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일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오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앞으로 남은 한 주 동안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